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8일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매매 타점과 차트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종목 내역을 보기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차트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현재 매우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면상 보이는 두 개의 차트 중 왼쪽은 코스피, 오른쪽은 코스닥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그렇게 심장을 덜컹하게 하락하더니 오늘은 빨간불을 켜면서 하락에 대한 방어를 확실히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지수의 위치가 올해 초 1월달 가장 고점이었던 부근에 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80 이 부분이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870선 정도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보면 현재 위치가 전고점 부근에 딱 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한 달간 흐름이 아주 미묘하게 보합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높은 고점도 보여주고 또 강력한 하락도 한번 보여줬었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3월달 들어서 이렇게 한 단계 높였죠. 그런데 이렇게 높이 올라온 곳이 바로 전고점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우선 현재 위치에서 3월달 남은 기간 동안 지수가 과연 추가 상승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상시보다는 시장이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간단하게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전고점 부근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두도록 하고요. 코스피는 여기, 코스닥은 여기 되겠죠. 그리고 1차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 기준선 근처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기준선을 하락 이탈한다 그러면 20일 이평선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현재 20일 이평선과 기준선의 위치가 가까워서 사실 여유가 많이 없는 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코스닥의 경우는 코스피보다 상승이 늦었던 만큼 아직까지는 20일 이평선과 현재의 지수 위치가 어느 정도 갭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수 차트 점검이 매일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기준선과 20일 이평선 사이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대응하면서 계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매매했던 주요 종목과 매매 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일진전기인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 구리 원자재 가격이 파운드당 4달러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 4달러라는 가격이 지난 1년 중 가장 최고가에 근접한 가격이어서 당분간 전선이나 비철금속에서 구리를 취급하는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오늘 한 3종목 정도를 매매했습니다. 먼저 일진전기인데요. 현재 보시는 차트의 배율상 흐름을 보면 지난 3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600일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위치가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돌파한 상황인데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는 종목들은 상방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높은 위치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데요. 분봉상으로 제가 매매했던 타점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시초가가 이미 갭 상승을 하면서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3분봉상 이렇게 세 틱이 흘러가는데 그 바닥이 피봇 2차 저항선에서 딱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틱이 끝날 무렵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요. 매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이후에 10분 동안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저는 추가 매수를 진행했고 다시 반등할 때 4번 정도 분할 매도하면서 종목을 탈출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종목을 재진입했는데 역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반등을 했지만 또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니까 또 떨어지고 그래서 오후부터는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할 때 매수하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오른다라는 것이 제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누가 매매를 하든 차트는 그렇게 그려지는데요. 비슷한 시점에 매수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할 것이고 또 매도가 많았다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매매를 하다 보면 아마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가 되든 10주가 되든 100주가 되든 호가창에서 매수가 일어나면 분명히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고요. 또 매도가 되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완전히 몰리고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호가창 흐름에서는 매수가 많아질수록 주가는 떨어지고 매도가 많아질수록 오른다는 논리하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물량이 들어가고 나서 오후 매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내일 오전 상승을 바라기 위해서 매수를 최대한 자제했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일진전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전선과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두 번째 매매한 종목이 대원전선입니다. 대원전선은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물량을 들어갔다가 그날 50% 정도 매도하고 다음날까지 지켜보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엄청난 하락을 보여준 것에 비하면 대원전선은 3일선에 걸쳐서 아주 그 위치를 잘 지켜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금요일상 손실이 컸음에도 매도하지 않고 하루도 지켜봤고 오늘 이렇게 괜찮은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분봉상 매도 위치를 보면 12시 30분 무렵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위쪽 피레침에서 이렇게 매도가 일어났는데요. 여기에서 매도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1,500원보다 조금 낮은 1,490원 정도의 매도를 걸어놨었고요. 그리고 남은 물량은 제가 1,500원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이렇게 매도를 걸어놨는데 매도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 1,480원 이 부근에서 이렇게 주가가 뚫지 못하고 계속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음번 1,490원이 오면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 매도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힘없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하방에서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방에서 저항을 받는 경우는 정말 큰 힘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돌파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매도를 하고 다시 종목에 진입하더라도 여유있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원전선과 같은 시점에 똑같은 방법으로 매매했던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LS입니다. LS는 실제 LS 자체가 전선회사가 아니라 자회사 중에서 가온전선이 있는데요. 현재 두 종목 모두 비슷한 차트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코스피의 흐름이 최근 더 좋은 경향이 있어서 저는 가온전선보다는 LS를 매매했었고요. 일봉 차트상 매매 타점을 보면 아까 보셨던 대원전선과 비슷하죠. 지난주 목요일날 이렇게 매수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겹쳐 있는데 현재 수익을 보고 나서 재매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분봉 차트상 매매 타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화면 왼쪽을 보면 지난주 목요일날 매수했던 물량을 이렇게 매도한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이 정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목에 진입했는데 최고점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2차 매수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꽤 지루하게 종목이 흘러가서 다시 1시간 뒤에 추가 매수가 한 번 있었고요. 다행스럽게 12시가 지나면서 조금씩 상승이 나오는 것 같아서 5선을 따라 차트가 흘러가는 동안 계속 분할 매도로 종목을 청산했습니다. 여기도 마지막 물량을 청산한 위치를 보면 오전에 있던 최고점의 윗꼬리 상단 부분입니다. 바로 최고가 위치에서 마지막 물량을 청산을 했고요. 이후에는 주가가 다소 힘없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장 마감할 무렵 이렇게 상승이 보여지면서 내일 오전에도 추가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 3가지가 있었죠. 전선 관련주로 대원전선, LS, 그리고 일진전기를 매매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이 좀 재밌는 종목인데요. 오늘 단타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다 건드렸을 종목 같습니다. 바로 화천기기입니다. 일봉 차트상 갭 상승을 하면서 종가 무렵까지 마지막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상승이었죠. 화천기계는 종목상 공작기계나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테마가 분류되는데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좀 심상치는 않았습니다. 저는 3월 11일부터 이렇게 매매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처음 종목에 진입한 것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입니다. 바로 3월 초에 있었던 전고점 돌파 라인이죠.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고 그리고 매도하면서 1차 매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그 전에 있던 양봉과 음봉의 윗꼬리를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에서 또 한 번 돌파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챙겼고요. 이후에는 다소 조심스럽게 종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상승 흐름이 좋아서 저도 아침부터 매매를 여러 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분봉상 매매 타점을 한번 볼게요. 화면 왼쪽에 보면 장 초반 시초가 무렵이죠. 9시 10분 정도에 이렇게 두 틱에 걸쳐서 매수했다가 바로 그 틱에서 매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전체 물량을 매도하지는 못했습니다. 50% 정도 1차 물량을 매도하고 다음 틱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욕심부리다가 놓쳤던 것이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대략 12시 30분 무렵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와서 같은 자리에서 나머지 물량을 매도 청산하면서 종목을 탈출했는데 화천기계는 오늘 2시 30분 무렵 오전에 있었던 고점과 또 12시 30분 무렵 있었던 고점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틱에 바로 이렇게 매수를 진행했고 바로 다음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50% 1차 물량을 매도하고 또 다음 틱에 결국 상한가 터치할 때 나머지 물량을 매도하면서 청산을 했습니다.
현재 화천기계는 조국 관련주로 정치 테마주로 갑자기 탈바꿈을 하면서 흐름이 너무 괜찮은데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매매보다는 짧게 치고 나오면서 호흡을 짧게 가져가는 매매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오늘 오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의 상승과 함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저는 2개 종목을 매매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도 지난주부터 매매를 했었죠. 여기 보시면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서 한번 수익을 챙겼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주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매수를 진행했었는데 여기 매도 마크의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윗꼬리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도가 됐는데요. 바로 시간의 단일가에서 종가 대비 1.7% 상승할 무렵 그냥 매도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시간에서 이렇게 매도 기회가 오면 바로 종목을 청산하고 다음날 다시 매매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다행스럽게 이렇게 매도 청산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매매한 종목은 아직 홀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의 매매 타점을 보면 윗꼬리 상단 부근이죠. 바로 이 매수 위치가 지난해 11월, 12월에 있었던 고점 부근입니다. 왼쪽에 보면 지난해 11월, 12월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상승하려다가 실패하고 하락한 위치인데요. 여기에서 저항받았던 구간,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에도 피레침으로 잠깐 한번 터치를 했었네요. 그런데 오늘 그 위치를 바로 이렇게 돌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 위치에서 바로 매수를 했고 이후에 매도를 했는데 현재 전체 물량을 매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남은 물량이 50% 정도 되는데요. 내일이나 모레 이틀 정도 지켜보면서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파미셀 종목 이번 주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파 매매가 좀 많기는 하지만 항상 돌파 매매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오늘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 HLB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LB는 지난주에 사람을 한번 철렁하게 했었는데요. 오늘 또 그런 일이 있었죠. 12시 20분 무렵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종목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저는 이렇게 가장 하락이 많았던 장대 음봉의 바닥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 바로 다음 틱에서 매도하면서 짧게 1.5%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데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20선 아래에서 주가 차트가 움직일 때는 거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서서히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하루 종일 흐름이 좋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에코프로 HN입니다. 에코프로 HN의 오늘 분봉상 매매 타점을 보시면 오전 10시경에 매매가 한 차례 있었고요. 11시 30분에 들어가서 또 한 차례, 그 다음 12시 부근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2시 정도에 마무리하면서 하루 종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 종목에 붙어 있으면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HN의 마지막 2시 반 무렵 보면 매수가 있고 이후에 매도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까지 오버나잇을 할 건데요. 에코프로 HN처럼 분봉상 우상향을 보여주는 종목을 오전에 고르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9시에서 10시의 주가 흐름을 보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검정색 상자 안을 보시면 주가가 상승함에도 저는 매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동안에는 매매를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데 뭘 지켜보고 있냐면 바로 이 분홍색 선인 피봇 2차 저항선인데요. 주가 차트가 9시에서 10시 사이 또는 10시 반 정도까지 피봇 2차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큰 하락이나 변동폭 없이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장 마감 무렵까지 계속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종목들은 잘 놓치지 않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전 장 초반 무렵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면 더욱 좋겠죠. 아무튼 저는 오늘 대략 10개 정도 종목을 매매하면서 짧게 여러 번 수익을 챙겼는데요. 매매 내역을 보셨던 것처럼 돌파 매매도 있고 또 과대 낙폭주 매매도 있고 한동안 눌림목을 지켜보면서 짧게 계속 종목을 끌고 가는 방법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투자를 시작하지 얼마 안 된 초보 시절에는 하나의 매매 방법만 고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시장은 하나의 방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고 유연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주특기 매매 방법을 하나 가져갈 필요는 있겠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에 대응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소액으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융통성이 있는 매매가 종목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단타 매매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